2026년 1월 말이었습니다. 한 재테크 커뮤니티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더 못 버티겠습니다. 글 본문은 짧았습니다. 몇 달치 연금을 넣었다가 38%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도 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그 게시글 아래로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저도 팔았습니다. 더 버티면 더 잃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은값은 온스당 121달러라는 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숨에 38%가 빠지며 80달러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자산의 3분의 1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량을 던지는 그 순간 조용히 실물 은을 사들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데 오히려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하락하는 자산을 사고 있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가격표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말 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온 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은값이 38% 폭락하던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버튼을 누르기 바빴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실물 은을 취급하는 딜러들에게 대량 구매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이 아닌 실물 창고에서 직접 은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것도 거래소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80달러인데 실물을 사려면 그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갔더니 가격표는 1,000원인데 실제 계산대에서는 1,200원을 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표시되는 가격과 실제 실물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균열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결정적 순간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은이라는 금속의 본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은 흔히 같은 귀금속으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금속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역사상 채굴된 거의 모든 양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금고 속에, 중앙은행 금고 속에 금반지가 되어서, 금괴가 되어서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폐처럼 순환합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은은 사라집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은이 들어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안에 은이 들어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연결 회로에 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수명을 다하고 폐기될 때 그 은은 어디로 갈까요? 미세하게 분산된 채 회로 기판에 녹아 있어서 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꺼내는 비용이 새로 캐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금이 금고 속에서 잠자는 자산이라면 은 매일 아침 전 세계 공장에서 다 없어지는 소모품입니다. 바로 이 소멸성이 은의 가치를 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만들 핵심 열쇠입니다. 가격표와 참고한 실제 물건의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은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 숫자를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타르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공동으로 발행한 글로벌 전자폐기물 모니터 2024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200만 톤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6,200만 톤입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수거되고 재활용된 비율은 정확히 22.3%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전자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금, 은, 구리 등 희귀금속의 가치를 따지면 무려 9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회수된 것은 얼마일까요? 고작 190억 달러 분량뿐입니다. 나머지 720억 달러 가치의 금속들이 매립지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보다 5배나 빠릅니다. 이 속도면 2030년에는 재활용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재활용이 안 될까요? 제품 속에 극히 미세하게 도포된 은을 다시 추출하는 비용이 광산에서 새로 캐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은 첨단 문명의 부속품이 되었다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영원히 잠이 듭니다. 단순히 많이 쓰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꺼내 쓸 수 없다는 것.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은의 총량이 매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공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땅 속에 묻힌 그 은, 나중에라도 꺼낼 수 있을까요? 일본 환경성이 내놓은 공식 경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은값이 20달러 밑에서 억눌려 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들이 제대로 된 재활용 없이 콘크리트와 함께 땅 속에 매립되어 왔습니다. 채굴 비용보다 은값이 낮으니 굳이 미세한 은을 꺼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경이 되면 일본 단일 국가에서만 매년 80만 톤 규모의 폐 태양광 패널이 쏟아질 것이라는 공식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80만 톤입니다. 여러분, 일본 하나에서만 80만 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패널 속 은을 분리하려면 막대한 양의 독성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비용이 회수되는 가치보다 높아서 수지가 맞지 않고 환경 규제가 가로막아서 독성 공정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재활용 인프라가 수익성과 규제라는 이중 장벽에 막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과거에 버려진 그 은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린 자원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실물 은을 사려면 거래소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어떨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은을 덜 쓰게 된다는 생각. 그 상식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원을 덜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번스의 역설이 터집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사용량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토콘 기술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 기업들이 은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패널 하나당 들어가는 은 사용량을 와트당 6에서 8mg 수준으로 필사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개별 패널로 보면 은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기업들이 뼈를 깎아 아껴낸 은의 양을 전체 수요가 통째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개별 사용량이 줄었는데 총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도의 열을 견디며 초고속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 서버에서 발효를 잡는 핵심이 바로 은소결 기술입니다. 은의 압도적인 전도성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과열로 불타버립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은 수요는 폭발합니다. 심지어 전쟁도 은을 먹어치웁니다. 현대전은 정밀 유도 무기 전쟁입니다. 미사일 하나가 발사되어 폭발하는 순간 유도장치 속 고순도 은은 공중분해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될수록 지구의 은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누군가 지금 이 하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공급의 원천인 광산 자체가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은 생산국인 멕시코와 페루의 메이저 광산들을 보겠습니다. 광석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흙 한 톤을 파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은의 양입니다. 과거에는 흙 한 산만 떠도 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광석 품위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수십 배의 흙을 파헤쳐야 겨우 같은 양의 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굴 비용은 치솟고 생산량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가격은 폭락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종이은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그 가격은 진짜 은의 가격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종이은의 가격입니다. 실물 창고는 텅 비어가는데 모니터 속 숫자만 아래로 꽂히고 있습니다. 코맥스 즉시 출고가는 실물 재고를 보겠습니다. 친미적 마지노선이었던 1억 온스가 붕괴됐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9천만 온스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9천만 온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고작 0.01 온스도 안 됩니다. 창고에 물건이었는데 가격표만 싸게 붙여놓은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코맥스 실물 재고가 3,800만 온스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1인당 0.005온스도 가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물 창고가 비어가는데 가격표는 싸다. 이 상황이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진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뱅크런입니다. 은행에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통장에만 숫자가 찍혀 있는 상황. 사람들이 한꺼번에 현금을 찾으러 몰려드는 순간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실버런이라고 부릅니다. 종이은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은 내놔 라고 외치는 순간 거대한 사기극은 끝납니다. 창고문을 열었을 때 먼지만 날리는 그 순간 $80였던 은값은 하룻밤 사이에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은을 사려면 거래소 가격보다 10에서 20%의 웃돈을 얹어야 합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이미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종이 가격이 실물 시장과 분리된 채 실물 고갈이 현실화되면 가격은 더 이상 시장 원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은을 구하지 못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인류가 인정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1대 15였습니다. 금 하나에 은 15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전 세계 광산에서 실제로 채굴되는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8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은의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값은 온스당 $5,000입니다. 여기에 역사적 교환 비율인 1대 15를 적용하면 은은 지금 당장 $330를 넘어서야 합니다. 실제 채굴 비율인 1대 8을 적용하면 $600를 훌쩍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80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4배에서 8배가 저평가된 것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500는 과장이 아닙니다. 재활용 시스템이 경제성을 회복하고 광산이 다시 곡괭이를 들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임계점이 바로 $500입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산업은 멈춥니다.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려면 은값은 반드시 $500라는 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은을 대체 불가능한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가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 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생존을 위해 실물을 쥐고 놓지 않습니다. 이건 2026년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은퇴자들의 자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은 하나의 문제가 왜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태양광 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이 막히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늦어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면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제조업의 생산 원가가 폭등합니다. 제조업 원가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도미노는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금 기반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발열을 잡는 은소결 기술에 들어가는 은이 없다면 AI 혁명 자체가 멈춥니다. 고갈이 AI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공교롭게도 AI 데이터 센터 증설 붐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대규모 교체 주기가 동시에 맞물리는 해입니다. 설치한 지 25년이 지난 초기 태양광 패널들이 교체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패널을 깔아야 하는데 은이 없다.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는데 은이 없다. 수요는 이중으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이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금속이 전기차, AI, 태양광, 국방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파급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 일부를 은 관련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을 말했고 친구들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몇 달 만에 은값이 38% 폭락했습니다. 노트북을 열 때마다 파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결국 전부 팔았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나와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실물 은을 사려는 문의가 폭발했습니다. 한국내 귀금속 거래소에서 은화를 구하려면 웃돈을 얹어야 했습니다. 거래소 가격은 낮은데 실물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김 씨가 팔았던 것은 종이 은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이었습니다. 실물 창고에 있는 진짜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고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종이 은을 대고 있다가 폭락에 팔고 나온 것과 실물 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종이냐 실물이냐입니다. 거래소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실물 창고가 비어가면 종이 가격은 언제든 실물 가격으로 스름합니다. 그 스름의 순간이 가격 폭등의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이라는 자원은 구조적으로 소멸하고 있고 종이 시장이 실물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두 가격은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종이은과 실물은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ETF, 선물 계약, 은 관련 주식은 종이, 은입니다. 실물 창고 재고가 바닥을 칠 때 종이 가격은 오히려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물 공급 부족의 직접적 혜택을 받으려면 실물 은화나 은괴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지금 실물 은을 구하려면 거래소 가격보다 웃돈이 붙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물 부족의 증거입니다. 종이 시장에서 아무리 가격이 요동쳐도 손안의 실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공급 구조를 보십시오. 은값이 38% 떨어졌다는 사실은 광석 품위가 40% 급감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코맥스 재고가 9천만 온스대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자 폐기물 재활용률이 22.3%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격표가 아닌 창고 재고와 광산 생산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코맥스 레지스터드 재고가 더 줄어들수록 수렴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산 접근하되 은퇴 자산의 핵심은 지키십시오. 한 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을 활용해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퇴 자산의 경우 전체 중 10에서 15% 이내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나머지는 안전자산과 함께 유지하며 은의 가격 수렴 국면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은은 산업에서 소멸합니다. 재활용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산의 품위는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코맥스 실물 재고는 9천만 온스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종이 시장이 실물 가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는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산업 문명이 살아남기 위한 최솥값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2년 하반기 코맥스 재고가 3,800만 온스대까지 내려갔을 때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말은 달랐습니다. 외종은 항상 가격을 보고 움직입니다. 부자는 구조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금 $80 구간에서 공포에 떨며 선절하는 것은 강남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무서워서 파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희소성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격이 그 희소성을 반영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은을 구할 수라도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돈이 있어도 은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포를 따라 팔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를 읽고 기다릴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종이은과 실물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